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기 전에 PB 파마였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또 이제 CMO 생산하는 프레스티 바이오 로지스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을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가장 고가는 이때인 지금 47,000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제2의 뭐 셀트리온, 제2의 삼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조금 접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좀 PB, 뭐 프레스티 바이오로시스, 프레스티 바이오 파이마 되게 어려운 종목이지만 셀토리온이랑 똑같이 한다네? 그러면 셀토리온이랑 봤을 때 셀토리온보다 싸니까 가겠지. 이렇게 단순한 마인드로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어요. 사실 상장했을 때부터 문의 줬는데 제가 뭐 나중에 한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하도 말이 많이 나서 분석해보니까 이게 겹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가요 시가총액 약 2조 정도입니다. 2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앞서 기업 가치를 1조 9천억 정도로 얘네가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아니면 여기가 맥점에서 꺼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박수현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공모 자금을 지금 췌장암 항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 임상시험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그러니까 이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를 볼 때 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췌장암까지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가치를 산정을 해보면서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의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트라스주마 그러니까 유방암과 전이성 위압에서 쓰이니까 허세팀의 바이오시밀러죠. 바로 HD201인데 지금 이게 임상 3상이 끝났고 성공을 했고요. 지금 유럽 EMA에서 승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으로 아마 승인이 나면 바로 판매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베바시주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 하나인 아바스틴이죠. 이게 지금 8조 2천억 정도가 팔리는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약인데요. 이 약의 지금 이 약의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HD204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성공하면 바로 18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두 개가 가장 지금 이 프레스티 바이오파마의 중요한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바로 휴미라인데요. 이게 아마 20조가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키토르다라는 면역항암제가 이걸 꺾고 20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바로 이 휴미랍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임상 1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논의라고 한다면 지금 이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3상 중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췌장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희귀의약품까지 지정됐는데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프레스티 바이오파마의 적정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지금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의 상품 이름이 바로 투주뉴라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임상 3상에서 유사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승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정의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신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바이오시밀러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에서 쓰이고 있는 허세틴이 오리지널 약이고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복제약이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임상 3상에 성공해서 유럽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게 바로 투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똑같은 점은 뭐냐? 효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발했냐?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이잖아. 그 허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을 개발하면 FDA나 유럽 EMA에서 뭐 30년이든 15년이든 특허를 보존해줘요. 그러니까 이 약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이제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세틴 같은 경우는 뭐 특허가 2021년도 끝난다라고 한다면 대충 임상을 한 3년에서 5년 하잖아요. 그럼 2015년도부터 얘네가 임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만료될 때쯤 바이오시밀러를 딱 정확하게 출시를 하게끔 그런 전략을 취하죠. 바로 이 허세틴도 그러한 전략을 좀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효능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 효능은 똑같은데 바로 가격이 쌉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전까지는 허세틴의 약은 이 허세틴의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이것은 얘네가 값입니다. 약값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는 바이오시밀러가 너도 나도 생기면 효능은 똑같은데 얘네가 이제 약을 많이 팔려면 허세틴의 점유율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합니다. 가격을 낮추면 돼요. 보통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가격이 15%에서 30% 정도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기본적인 전략은 뭐다? 저가 경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봅시다. 허세틴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허세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런칭 타임이 2018년도부터 됐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허세틴의 유럽 특허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요, 다양한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허세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판매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특허가 풀렸어요. 그럼 바이오시밀러가 나오잖아. 그럼 얘네 한 종만 나온다라면, 예를 들어 이거 100만 원이면 90만 원만 해도 이걸 사겠죠. 그죠? 마케팅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예를 들어 만약에 1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두 개나 세 개 업종이 한꺼번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얘네끼리도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가장 빨리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3달에서 6개월 정도만 빨리 진출하더라도요,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티론의 이런 대자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셀트론이 바로 유럽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 허즈마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떠올렸을 건데, 아쉽게도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장 먼저 출시한 바이오시밀러가 어디냐? 바로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입니다. 삼성 바이오이스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출시한 게 바로 셀트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출시한 게 바로 엘러간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별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초불꽃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2018년도 3월에 삼성 바이오피스가 가장 먼저 1등으로 출시했는데, 지금 2등으로 2개월 뒤에 셀트리온이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엘러간과 암잔이 세 번째로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화이자가 2019년도 4월, 그러니까 약 처음 출시하고 삼성 바이오피스가 2018년도 3월에 런칭을 하고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 화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8월에 마일란과 바이오콘이 다섯 번째로 진출했죠. 그럼 뭡니까?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는 바로 여섯 번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늦어도 꽤 많이 늦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IPO 할 때 냈던 이제 자료인데요. 이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보면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하이 중국 회사 같은 경우도 이미 EMA 승인이 됐습니다. 얘네가 런칭만 하면 돼요. 그럼 얘네가 여섯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는 자기가 일곱 번째에 지금 진출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봤냐라고 한다면, 메이저가 1등을 28%를 먹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될까? 조금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햇벨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보이시죠? 바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지금 여기서 온토르잔트라는 제품으로 가장 빨리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이 셀티로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셀티론의 유통 파트너가 누군지 보이십니까? 바로 먼디파마입니다. 그런데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이번에 서유럽과 유통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먼디파마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로 머크가 유통 파트너잖아, 대웅제약이랑. 그죠? 그럼 대웅제약을 제하고 머크만이라고 본다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가장 먼저 진출했으니까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시밀러는 효능이 똑같고 가격 싸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진출하는 게 점유율 높이는 게 이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면 이걸 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은 어쨌든 간에 2개월 늦은 후발주자로 진출했는데, 이 약을 판매한 애들이 지금 먼디파마입니다. 근데 이 먼디파마가 바로 프레스티 바이오의 또 파트너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이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먼디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파트너에서 프레스티 바이오는 서유럽 쪽이고요. 그래서 셀트론과 겹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뭐 겹치는 게 한 개 국가인가 두 개 국가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먼디파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디파마가 셀트론의 지금 허주마가 판매사가 먼디파마인데, 셀트리온이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보다 더 많이 팔린다? 그러면 먼디파마 역량이 좋은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일곱 번째로 늦게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셀트리온의 점유율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먼디파마 유통력이 좀 별론가? 그러면 지금 프레스 바이오도 조금 힘들 수 있겠네. 가격을 엄청나게 깎지 않는 이상 좀 점유율을 뺏기는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생산 종목인데 그렇죠. 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프레스티 바이오리스가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머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저 물 한 모금 먹고.
같은 형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트와 삼성 바이오스와 비교가 가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네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상장돼 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빨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 아까 그 허주마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상품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온투르잔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죠? 온투르잔트. 바로 이게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여기 나오시죠? 온투르잔트. 그러니까 프레스티 바이오파마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 시장, 그러니까 지금 허셉틴의 오리지널 시장에 가장 먼저 바이오시밀러로 뛰어든 약이 온투르잔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투르잔트의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2018년 3월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억 달러, 7억 8,900만 달러가 팔렸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점유율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뭐 7억 8,900만 달러라고 한다면 뭐 환율 1,000원씩만 하더라도 거의 8,000원 정도가 나온 거니까 꽤나 매출은 잘 나왔죠.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보셨지만 후발주자가 어디였죠? 후발주자가 바로 셀트론이었죠. 2개월 늦게 셀트론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셀트론의 점유율입니다. 지금 5월달에 뛰어들었으니까 2분기부터죠. 2분기부터 뛰어서 지금 19%를 찍고 지금 16%, 아마도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직도 허주마, 그러니까 허세틴이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 약이 아직도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허세틴이 그러니까 오리지널이고, 지금 보시면 이 허세틴이 오리지널이고 뭐 온투르잔트나 허주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오시밀러인데, 그러면 똑같은 효능인데 싼 바이오시밀러 쓰면 되지 왜 아직도 허주마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의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과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답습이 돼야 이 약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런 마케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럽은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다른 약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뭐 병원은 예를 들어 뭐 허주마를 많이 하면 그 약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베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약이요, 단번에 바이오시밀러 나왔다고 해서 오리지널 약이 바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유는 천천히 올라가고 오리지널 약은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게 골든크로스처럼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4.2%가 있다라는 건 아직도 충분히 이 허주마 오리지널 약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1등이 15.9%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셀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셨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먼저 진출을 했지만 2개월 뒤에 후발주자인 셀트론이 지금 업계 1등입니다. 오케이. 그 말은 뭐죠? 얘네 유통 파트너가 바로 먼디파마고, 이번에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가 계약한 유통 파트너도 먼디파마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는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선택한 유통사는 꽤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아바스틴입니다. 아바스틴은 아무래도 HLB를 지금 투자하시거나 HLB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고 많이 공부해보신 종목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이게 뭐 혈관 이제 생성 억제제인데요. 지금 이 약이요,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게 8조가 넘습니다. 거의 8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 같은 경우 단독으로도 쓰이는데 다른 약들의 병용법, 그러니까 병용법의 파트너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이 약이 부작용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약이 엄청나게 팔리는 건데 이것도 곧 끝납니다. 그래서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맞춰서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HD204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요, HD204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이 끝나고 2022년도에는 이제 승인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지금 업계에서는 다 아무래도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아바스틴 HD204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무난히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미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 3분기에 이미 임상 1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3분기에. 그리고 2019년도 2분기에 1상이 완료됐고요. 1년도 안 돼서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도광적 측면에서 모두 원약인 오리지널의 아바스틴과 동등성이 입증이 됐고, 2상은 건너뛰고 바로 2019년도 2분기부터 글로벌 인상 3상이 개시된 겁니다. 아마 곧 종료될 거예요. 2019년도 2분기면 지금 1년하고도 아마 올해 한 2분기쯤, 그러니까 올해 한 6월쯤이면 아마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료될 거라고 보는 시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요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삼상 중이더라도요 빨리 만료하고 빨리 승인 나고 이렇게 하면요 경쟁자는 끝나고 지금 대기하고 있더라도 같이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바베시즈막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는 지금 먼저 바이오시밀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엠바시아 지라베브 이게 지금 가장 먼저 나온 건데 지금 엠바시아 이 약들이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엠바시가 바이오시밀러에서 거의 가장 먼저 시장을 1등을 먹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엠바시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수량 기준과 금액 기준을 보더라도 이 엠바시가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해서 1등을 진출한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다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 보시면요. 지금 자 봅시다. 여기 아바스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보시면요. 잠시만요. 지금 엠바시 같은 경우 지금 위에 엠바시 보셨죠? 가장 첫 번째 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엠바시를 봅시다. 이게 이 약이 지금 엘러간에서 개발한 건데 가장 1등 약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약이 2017년도에 이미 미국에선 승인이 됐고요. 유럽은 2018년도에 이미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시해도 되겠죠. 근데 출시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오리지널 약들이 바이오시밀러가 나면 당연히 얘네는 점유율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특허를 막 조금 변경하고 특허를 연장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예, 그러한 전략을 펼치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2019년도 07년도에 가장 먼저 출시를 했어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유럽은 아직 특허가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진출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HD204가 올해 2분기쯤 삼성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허가가 2022년도 1분기나 2분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원 티어나 두 번째 티어로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신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 지금 이 엘러간의 엠바시가 가장 먼저 2019년도 7월에 시장을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8, 9, 10, 11, 12, 6개월 뒤에 지금 화이자의 자이라베브가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위에 점유율을 다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네가 지금 6개월 먼저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시장이 얘 하나고 오리지널에 싸는 거잖아요. 근데 오리지널보다는 가격이 15% 20% 싸니까 당연히 이 약을 쓰겠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지금 무려 20%로 도달한 게요. 출시하고 나서 6개월 만에 20% 점유율에 도달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합계라고 해봐야 지금 이 약이죠. 뭐냐? 여기 보시면 화이자의 자이라베브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네가 지금 48%면 12%가 화이자약입니다. 점유율 격차가 꽤 되죠. 그 수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얘네는 50%라고 한다면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차인데 점유율은 거의 여기 금액 기준으로 보면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빠른 건 속도라는 게 이 점유율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좀 이어서 보면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보자고요. 지금 얘네가 베스포다라는 제품을 이제 제품명이 나온 건데 아직 유통 파트너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해지겠죠. 근데 임상 3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유럽은 2022년도에 뛰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유럽은 아직 런칭조차 한 제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러가 엠바시, 화이자의 자라베브 이게 지금 미국에서 1등과 2등을 하고 있는데 얘네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춰진 상황에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스틴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바스틴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시면 얘네보다 빨리 나올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바이오콘 인도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유럽 쪽은 신청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에 진출하는 업체는 PD 바이오파마까지 합쳐서 5채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대충 n분의 1 해가지고 1등과 2등이 먹고 3, 4등은 비슷하게 먹어서 적어도 11% 이상 점유율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지금 우리 아까 허세티 오리지널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봤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지금 1등이죠. 이게 지금 셀티론의 아까 그 바이오시밀러였어요. 그 다음에 2등이고요. 3등이고 4등, 5등입니다. 근데 얘네대로만 본다면 지금 보면 1등과 2등, 그 다음에 3, 4등이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보면 지금 보시면 3, 4등도 꽤 갭이 있죠. 여기 차이가 거의 2배 나고 여기 차이도 거의 2배 나죠. 여기는 3%씩 3%씩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5개 업체는 제가 볼 때 12%는 말도 안 돼요.
12%는 말도 안 되고 거의 한 이거 절반? 제가 볼 때 한 3%에서 5% 정도 잡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후발주자라고 본다면. 근데 아직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삼상은 성공도 안 했고 유통 파트너사가 선정도 안 되기 때문에 몇 프로라고 우리가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프레스트 바이오 파마가 IPO에서 제시한 12% 정도 점유율은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허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얘네가 3년 정도 출시하고 나서 3년 정도 되면 매출액이 많이 거의 정점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2021년도에 지금 뭐 허가가 나서 출시한다라고 하면 2024년도나 2025년도에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이 허세틴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요. 지금 전 세계는 8조입니다. 근데 유럽이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을 가장 먼저 하잖아요. 그럼 유럽 시장에서 2조 5천억에서 대충 MS 5%로 가정하면요. 이 125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셀트론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게 35%가 나오거든요. 그 셀트론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때려 넣으면 얘네가 437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치면 한 400억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미국 시장도 얘네가 똑같이 진출한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얼마냐? 3조 원 규모입니다. 3조 원에서 5% 정도를 가져가면요. 이 시장 매출액이 1,500억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셀트론의 영업이익률 35% 하면 이게 525억이 나와요. 오케이. 미국은 2022년도 진출이니까 한 2025년도쯤에 이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걸 한번 더 해봅시다. 얘네가 얼마냐고 한다면 437 제가 좀 더 해볼게요. 437 더하기 525억 하면 962억입니다. 그럼 뭐 당기순이익을 하면 대충 9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 허세팅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의 이익은 나올 거다. 여러분 오케이? 이해되세요?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잠시 채팅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채팅 좀 쳐주시면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이해되시죠? 네. 네, 용갈치는 이해되시고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고 1투자 초보는 이해되시고 네, 작죠. 근데 이것은 MJ키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런 거예요. IPO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뷰를 말씀드리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 기업 상장하니까 좀 봐달라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투자자고 최대한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업성 부분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직판하는 것도 아니고 유통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장밋빛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내가 가치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투자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스타일이니까 여기서 좀 나는 공격적이다 하신 분들은 더 해도 되는 거고 그 점만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아직 얘네가 뭐 이제 시장 3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3상 중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2020년도 아까 유럽에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잖아. 동시에 그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0년도 얘네가 1월 달에 바로 땅하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020년도 2분기 그쯤에야 내가 출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보다 분명히 뒤처질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허스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출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출이 8조 2천억입니다. 보시죠. 그리고 2020년도 6월에 특허가 만료됐어요. 그리고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2조 2천억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2조 2천억에 대충 5%를 가정하면 1100억. 역시나 영업이익률 셀트론에 30% 가정하면 385억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하면 612억이 나요. 그럼 이게 얼마냐? 제가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자, 385억 더하기 612억 얼마입니까? 997억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대략 뭐 영업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 치면 950억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바스는 아직은 아니지만 950억 정도 벌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2022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정점에 오르거든요. 바이오시밀러가. 그러면 한 2025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라고 똑같이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900억이고 여기도 950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략 1850억 정도가 이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1850억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갑시다. 그런데 아바스틴의 950억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되고요. 추후에 뭐 아바스틴 실패했는데 리서치 TV 뭐 이러다 안 쉬워.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박수현 대표가 뭐라고 말했죠? 바로 이 최장암 신약 부분에 있어서도 임상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대표가 우리는 셀툴이랑 달라. 셀트론은 바이오시밀러만 하잖아. 항체 치료제 말고 제외하고. 근데 우리는 신약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최장한 부분이 조금 다른 차별화, 그러니까 좀 엣지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최장한 부분은요, 아쉽게도 이제 전임상이 끝났고 임상 1상과 2의 이상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데이터도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 대박이다, 뭐 이게 인류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이 약의 찬티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저는 참고로 의사도 아니고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바이오를 분석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최대한 이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얘네 약 파이프라인 이름이 PBP150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최장암에 걸리면 우리 최장암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월드컵 스타 누구죠? 유상철이 최장암에 걸려 있잖아요. 이 최장암 같은 경우는 약이 없습니다. 거의 침묵의 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최장암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1차 치료제가 뭐냐? 여기 폴포리녹스, 그 다음에 엠폴포리녹스, 그 다음에 젬스타빈과 이게 뭐냐면 바로 아브락산입니다. 아브락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HLB 때 그 파클텍스 3세대 했을 때 바로 이게 2세대라고 했죠. 바로 이게 아브락산이 지금 최장암의 1차 치료제로 진출해 있어요. 근데 바로 젬스타빈과 병균법이죠. 그럼 뭐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HLB의 그 3세대 파클텍스도 최장암의 1차 치료 도전은 해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능은 똑같은데 계량신약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바로 젬스타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최장암에 걸리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환자나 이런 것들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4개 중에 가장 맞는 약 1개를 먼저 1차 치료제로 투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죠? 바로 이 젬스타빈. 바로 이 젬스타빈이 최장암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최장암에서는 이 젬스타빈이 가장 효능이 좋음이 입증됐구나. 오케이. 검증도 안 됐고 인적 구성도 스펙이 많이 따르고 동업자 이력도 상장 폐지 당사자이고. 비파마님 그러세요? 아로마가 있니?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조금 지켜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요, 일단은 뭐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좋아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컨트롤군이 보면 이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암세포 크기인데 암세포가 계속 커진 거예요. 근데 이 PVP, 그러니까 젬스타빈과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팜의 약을 병유법을 했더니 지금 약의 암세포 크기가 제일 커진 게 작죠. 그리고 이 P값이 지금 별표가 2개라면 P값이 입증됐다. 0.001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젬스타빈만 단독적으로 맞았을 때는 꽤나 암세포가 크죠. 거의 절반 정도 줄였잖아요. 그죠? 근데 젬스타빈은 지금 1차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약을 보고 내 약이, 그러니까 A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B약이 있어요. 그럼 A약이 B약보다 효능이 좋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A약과 B약을 비교하는 헤드 투 헤드 임상을 하면 돼요. 바로 이것처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젬스타빈과 PVP의 젬스타빈 병용법을 비교를 했죠.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는 PVP 1510 그래도 전임상 쪽에서 좀 괜찮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데이터 봅시다. 여기 보시면 메디안 서바이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약을 투여해서 쥐의 생존 기간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PVP150과 젬스타빈이 바로 이 녹색선입니다. 네, 바로 이 녹색선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선이 보면 한마디로 지금 이것은 날짜거든요. 가장 오래 산 날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가 멀리 하면 좋겠죠. 오래 산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럼 대략 보면 지금 젬스타빈과 PVP150을 병투여 받은 양의 평균 OS가 몇이었냐? 79일입니다. 보이시나요? 젬스타빈 단독으로만 먹었을 때는 몇입니까? 41.1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치가 암세포가 줄어든 크기로 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4와 2의 사이니까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2와 0의 사이니까 뭐 1.5라고 한다면요. 대략 이 숫자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쨌든 생존 날이 거의 절반 정도 조금 더 많이 생겼죠. 79일 했다 한다면 젠스탑이 41.1로 어쨌든 1.5배 정도 충분히 효능이 입증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이 데이터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젬스타빈하고도 우수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젬스타빈과 아브락살이 1차 치료제에 쓰잖아요. 이 데이터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 여러분 매드팩토 기억나시죠? 매드팩토를 분석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매드팩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도 제가 추후에 분석을 할 건데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매드팩토고요. 바로 이게 지금 PVP150 프레스티 바이오파마의 최장암 전임상 결과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게 지금 1차 치료제로 쓰고 있는 젬스타빈과 아까 나파클리탁산, 그러니까 아브락산 1차 치료제죠. 이거의 전임상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최저함에 도전한다. 최저함에 칼퇴가 나온다면 비퍼만이 그렇게 가능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요. 바이오를 할 수가 없죠. 예. 어떤 암종이든 칼퇴든 모두 경쟁약들이 다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따지면 모든 약들이 다 경쟁약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바이오를 하면 안 되죠. 예.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거 봅시다. 지금 이게 1차 치료제잖아요. 그죠? 잼스타빈. 잼스타빈의 1차 치료제가 뭐냐면 8일간의 서바이벌 비중, 그러니까 8일 동안 생존한 비중이 72%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PVP 녹색이잖아요. 그죠? 녹색. 이게 지금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한 비율이에요. 100%면 마우스 100병이, 마우스 100%가 다 생존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거의 지금 보시면 20일과 40일 사이 30일 정도까지는 100%가 생존해요.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아, 마우스는, 이 약을 먹은 쥐들은.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컨트롤 위약군과 제이스타미 단독군, PP 단독군을 한다면 보통 한 20일 정도부터는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꽤나 10일 정도가 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얘네 1차 치료제 쓰고 있는 이 전임상 결과는 8일 동안 서바이벌이 71%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약은 거의 30일까지 100%가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임상 데이터로 볼 때는 꽤나 이 데이터는 좀 잘 나온 거구나. 우리가 아직 뭐 마우스라서 이 데이터 열광할 필요는 없겠지만 임상 1상과 2상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가져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추후에 꼭 추적을 해봐야겠구나. 지금 그리고 매드팩토로 봅시다. 이게 매드팩토인데요. 역시나 서바이벌 비중 100%죠. 그러면 이게 지금 VLC 아래 이게 지금 벡토선임이 바로 매드팩토 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벡토서니까 병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지금 병류법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레스 바이파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선인데 지금 보시면 얘도 거의 40일까지 100% 생존했죠. 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매드팩토의 전임상 결과가 조금 더 좋구나. 오케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네는 P값이 별까지 3개입니다. 이건 P값에 대해서 별 표시가 없죠. 그럼 이게 지금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네 논문을 안 냈고 지금 이 자료가 IPO에서 발표한 자료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 어딜 뒤져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지금 별표까지 됐죠. 그럼 이건 통계적 유의성까지 입증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1차 치료제랑 비교할 때는 조금 괜찮은 데이터는 맞지만 지금 매드팩토도 최장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얘네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조금은 떨어진다.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약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매드팩토가 훨씬 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을 건데 지금 이 두 개의 약 모두 우리가 임상 1상과 2상 나중에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데이터를 한번 꾸준하게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여러분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경쟁력도 보면 지금 여기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25일부터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거의 20일 넘을 때부터 사망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죽는 수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성세웅님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췌장암이 참 약이 안 먹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좀 매드팩토와 이런 데이터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이 논문 구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박수는 여러분 좀 인정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매드팩토 데이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얘네 지금 PB 프레스티브 바이오파마 데이터도 괜찮고, 충분히. 제가 볼 때 매드팩토가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한 거고, 프레스 바이오파마도 괜찮은 데이터 발표한 거고, 1차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오케이. 구글링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들어서도 매드팩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 제가 매드팩토도 분명히 진행할 거거든요. 매드팩토도 제가 분석하고 싶었는데 스푸트니크 하느라 못했는데 아무튼 매드팩토 여러분들 최장암은 분명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니요, 기대치를 낮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어쨌든 마우스 대상이고 임상 1상에서도 용량을 조절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기대치를 낮추지 마시고요. 그냥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라고 한다라고 본다면 이게 정말 큰 건 맞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여기보다 작지만 이것도 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감을 낮추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인간을 상대로 또 어떻게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허세틴과 아바스틴의 뭐 바이오시밀러는 뭐 900억, 950억에서 1850억이라는 가치를 산정했죠. 그 정도 돈을 벌 거다. 근데 최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임상이니까 그 가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지금은 영원이라고 봐요. 영원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은 봤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건데요. 그러면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를 내가 투자를 한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모멘텀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카톡방에서도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크로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콘소시엄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가 스푸트니크 백신 원재 생산을 전담합니다. 전담이 뭡니까? 얘네가 원재를 혼자서 다 생산한다는 거예요. 독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보시면 휴온스 글로벌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프레스티 바이오파가 참여를 한 건데 바로 얘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재, 그러니까 DS를 얘네가 다 생산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 스푸트니크 보셨죠? 앞서 스푸트니크 정말 데이터도 괜찮고 뭐 지금 혈전증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바이러스가 똑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슈 우려감은 있지만 확실히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안전한 약은 맞거든요. 안전한 약은 맞습니다. 괜찮은 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충분히 게임 체저가 될 수 있으니까 이세치드 바이너스 당장 사라고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컨소시엄을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얘네가 보면요, 바로 지금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어쨌든 공장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달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는데 그때부터 예비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 달이죠. 그럼 3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예비 생산을 한 1개월 정도 하면 대충 제가 볼 땐 10월 달? 그러니까 한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한 11,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매출액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3분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의 앞으로의 모멘텀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조금 한번 봅시다. 이건 뭐냐면 바로 프레스티 바이오파마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가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직접 홈페이지에 이제 회사에서 올린 공지인데요. 뭐냐면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주 글로벌 공급 기지로 부상. 확립 중인 생산 시설 10만 리터는 월 1억, 연간 12억 도스 이상 생산에 충분한 규모다. 지금 보시면 아까 스푸트니크를 DS 원액 부분을 단독 수주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휴온스 글로벌의 컨소시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가 DS는 얘네 혼자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가 능력이 안 되는데 아까 8월 때부터 시생산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한 용량이 연간 12억 도즈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월 1억 도즈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얘네가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월 1억 도즈, 그러니까 1년에 12억 도즈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12억 도즈가 생산이 가능한 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스푸트니크한테 물량을 12억 도즈 받았다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구체적인 물량 공개를 안 해요. 지금 보시면 한국 코러스는 1억 5천만 도즈를 생산했다고 공개했지만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거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걔네 계약서상. 그래서 지금 이 정확히 말하면 얘네가 DS를 전담하는 건 맞는데 공개는 안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어떤 시장 조사 기관이나 이런 예측치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 여기 보시면 휴온스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계약 물량 항구에도 불구하고 총 계약 물량은 12억 도주로 점쳐진다. 휴온스 컨소시엄은 러시아 라디오파 직접 공식한 거 없는데 정말 계약물일까요? 아르마가인이 저도 그거 봤는데요. 좀 이따 지켜보시죠. 예. 이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도 다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테이스타는 지난 27일 기준 국내 스푸트니크 생산량이 18억 5천만 도즈를 집계했다.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물량을 제한 12억 도즈가 휴온스 컨소시엄 목인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따 설명드리죠. 한국 코러스가 1억 5천만 도즈입니다. 근데 얘네가 추가적으로 5억 도즈를 수주했어요. 6억 5천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컨소시엄을 협성해서 바이넥스와 이세치가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지금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이 갖고 있는 게 6억 5천만 도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스테이티스타가 18억 5천만 도즈를 집계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12억 도즈가 지금 이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12억 도즈에서 DS 그러니까 원액 부분을 이제 전담한다라고 했잖아 위에서. 그럼 이 12억 도즈 전체를 다 프레스 바이오가 생산하겠구나. 팩트는 지금 말하면 100% 팩트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추정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그러면요 지금 이 프레스 바이오 파마가요 12억 도즈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가늠이 안 오실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치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 컨텐츠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과 효은스 글로벌 컨소시엄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다 분석했어요. 거기서 제가 가치를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얘네가 발표를 언제 했냐? 얘네가 발표했을 때가 4월 13일인 얘네가 잠시만요. 얘네가 발표했을 때가 언제? 얘네가 발표했을 때가 아마 4월 16일인가 그때 32,000원일 거예요. 32,3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얘네가 지금 생산시설로는 스푸트니크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10만 리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월 1억 도즈가 가능하고 1년에 12억 도즈가 가능한데 때마침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12억 도즈가 효은스 글로벌이 가져갔을 것을 예측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딱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주가는 오른 게 없어요. 왜 올랐냐? 지금 보시면 아로마가이님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지금 아로마가이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마디로 시장이 의심하는 거거든요. 예,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맞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검증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스 바이퍼 팩트라고 본다면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 지금 이거 지금 시가총액 2조거든요. 2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게 얼마였죠? 아바스틴과 허스틴의 바이오시밀러 합친 게 1850원이었죠. 그죠? 그러면 뭐 퍼 20배 준다고 한번 퍼 20배 줄까요? 퍼 20배만 주더 지금 퍼를 10배만 주더라도요 1조입니다. 1조 8천억이에요. 그죠? 20배를 준다고 20배를 주면 3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가치가 2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푸트니크를 다 빼고 그냥 순수 얘네 바이오시밀러 아까 보수적으로 본 가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은 우리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보여준 기술력은 없진 않죠. 왜? 허스틴 바이오시밀러는 성공을 했잖아요. 허스틴 바이오시밀러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보여준 게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제가 볼 때 아바스틴도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비판이 지금 약간 좀 안티 같으신데요. 뭐 저는 팩트만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허스틴 바이오시밀러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고 아바스틴은 저는 성공할 수 높다라고 봅니다. 일상에서 이미 동등성 일치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삼성에도 전 충분히 성공할 거라 봐요. 바이오시밀러 어쨌든 답안지가 있는 거고 그걸 맞아 가는 거기 때문에 신약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스푸트니크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지만 그거를 빼고 보더라도 충분히 이 가격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여러분 오케이? 첫 번째 바로 프레스 바이퍼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서처진이 도주 기준이 다릅니다. 프레스 도주는 1회분이에요. 한국 코러스는 1도주 기준은 2회 저쪽 물량이고요. 그거를 팔아는 그게 누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많이 봤는데 원래 1도주 자체가 1회 분량을 말하는데 왜 1도주를 2회라고 하죠? 그게 어디가 공식화된 게 있나요? 공식화된 게 있나요? 그 파라님 그 정확히 한번 채팅 쳐보시겠어요? 그 부분을 어디서 뭐 링크를 좀 걸어주시고. 링크가 안 보이네. 이게 링크가 채팅이 안 되나봐요. 그런가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못 봤네요. 근데 그게 조금 이따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는 바로 이 PV 프레스티 바이오로지스입니다. 그 조금 이따 얘기 나누시죠, 파라나님.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프레스티 바이오로지스가 여러분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한다면요. 이게 지금 7,880억입니다. 오케이. 근데요. 지금 위에도 봤지만 프레스 바이오 파마든 프레스 바이오로지스는 다 매출이 없어요. 다 빵입니다. 빵이에요, 빵. 근데 지금 이 시가총액이 7,880억을 받고 있어요. 어떨까? 어쨌든 PB파마 동생이니까 셀트론 헬스케어처럼 프레스 바이오로지스 같이 갈 거라고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파마는 2조고 얘네 7천억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거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뭐냐면 일단은 프레스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허세팅과 아바스는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로마가이님 그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공동 개발인데요. 얘네가 보면 이 허세텐이 어쨌든 성공했죠. 그러면 이제 시판돼서 팔릴 때마다 마일스톤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는 매출액이 찍힌다는 겁니다. 아바스는 지금 공동 개발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성공할 거라고 본다면 아마도 조금 뒤에 한 2분기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면 역시나 이것도 피를 받겠죠. 마일스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2021년도부터는 얘네가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뭐 임상 1상 CMO 논의 중이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로지스 프레스 바이오로지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허세팅과 아바스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면요. 지금 이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착공하고 있어요. 이게 IPO의 유튜브에 온 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1캠퍼스가 바로 얘네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1캠퍼스의 생산 능력이 지금 6,000리터다. 근데 이거는 어떤 글로벌 빅파들한테 수주를 받을 양은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사한테 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 CDMMO 세계 10등 안으로 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1월 달에 건물이 완공되고 대략 내년도부터 2022년부터 어느 정도 얘네가 이제 생산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것들은 지금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가 투준이었죠. 투준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케이. 투준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쨌든 2021년도 11월 달에 건물이 완공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프레스 바이오파마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바로 이게 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말했냐, 지금 PB파마의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 공장 생산 능력의 절반 부분은 PB파마라고 이미 할당량을 줬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쨌든 아바스틴과 지금 투준이 유럽 시장과 아바스틴이 이제 성공을 가정하고 그런 부분의 생산량 부분은 이미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프레스 바이오로지스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허세틴과 바로 아바스틴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프레스 바이오파마가 IPO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매출액이 346억 원이 나올 거라고 얘네가 제시했고요. 내년에 1290억. 2025년에 3215억. 그러면 뭐, 일단 올해가 346억 찍히면 내년에 거의 4배나 성장하잖아요. 그죠? 4배? 그럼 이거 대박인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PO에서 말한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프레스 바이오 계획에 따르면 6,000리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장은 PB팜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에만 활용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현재 유방암 치료제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 투준율을 지금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공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임상 시험할 때도 약이 필요하니까 그 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임상 시험용으로. 그거는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상업화로 된다고 한다면, 아까 MS 5%를 가정한다고 한다면 수천만 명한테 이제 이 약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공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프레스바이오스 지금 공장을 증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공장의 절반 가량을 이미 PB팜 생산부로 할당해둔 상태다. 이건 뭐다? 바로 아바스틴과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허세틴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MS 5% 정도라고 제가 봤고 아바스틴은 5% 정도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뭐라고 말했냐라고 한다면 대형 CMO를 지향하는 만큼 다양한 회사들과 계약을 추진하겠다. 삼성바이오로스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수주 계약으로 내년에 일산공장 공장 가동률 100%에 가까워지는 만큼 프레스 바이오로지스도 여러 회사 제품의 수주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에 기회가 온다라는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기회는 오겠죠. 그런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절대 중소형 업체들한테 수주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 트렌드가 뭐냐면 론자든 삼성바이오로스는 대형 업체들한테 대형 물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 업체들한테 여러 개로 뭐 예를 들어 1억 도즈를 론자한테 다 주거나 삼성바이오스 다 주지, 이거서 3천만 도즈 뭐 론자 주고 삼성바이오스 3천만 도즈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품질이나 이런 관리를 할 때 메이저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PB파마 프레스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존재감이 없죠. 매출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너무나 큰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얘네가 마케팅을 하겠죠. 아마도 그 부분은 허세틴과 아바스틴이 바이오 시밀러가 잘 팔리면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글로벌 빅파마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프레스 바이오는 어디를 봐야 된다? 바로 그 프레스 바이오 파마의 지금 허세틴과 바이오 시밀러 아바스틴의 판매량을 봐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요, 지금 한번 봅시다. 이 프레스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요, 이 투준이 아까 허스틴의 바이오시밀러가 프레스 바이오파마 투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동국제약이랑 같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동국제약이 이게 얼마냐면요, 이 동국제약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1조 2604억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7800억이에요. 근데 동국제약은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좋습니다. 잘 나와요. 매출액도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와.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바뀌었네요. 지금 이게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다시 할게요. 여기가 지금 보면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가 7,800억이고요. 동국제약이 지금 보시면 1조 2,60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프레스티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세팀도 이제 승인을 받으면 파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7,800 허세팀만 바라보고 이미 7,800원 받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이것도 충분해 보여요. 차라리 지금 이 7,800원짜리 사느니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를 검토하는 게 더 제 눈에는 싸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허세틴이 이미 승인을 받고 팔릴 때 그쯤 되고 나서 봐도 늦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주식이 이제 미인대라고 했잖아요. 매력 싸움이라고 한다면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